그리고 예. 이번에 이제 시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우리가 멈추면 뭐 세상이 멈춘다. 네. 뭐 이렇게 세상을 바꾸자. 이런 식의 구호는 굉장히 정치성 구호라고 저희는 보고 있죠. 아까 제가 그걸 묻는 이유는요. 아까 네.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그런 홈페이지가 네. 한미 군사훈련 반대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이 사실은 거리에서 투쟁을 할 때 보면 그런 구호가 나오는 거는 맞는데 네, 네, 맞습니다. 이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할 때도 혹시 뭐 한미 군사훈련 반대 아니, 이런 이것이 구도가 다 나왔나요? 이제 민노총 산하의 산별 조직들이니까 네. 그 총 집행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화물연대 노조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 지금 연대에서 투쟁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정치적 투쟁성을 저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사실 이제 종북단체, 좌파단체, 민노총, 전교조, 민주당이 사실은 세트로 네. 그동안 이런 투쟁을 함께 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자명한 증거들이 있죠.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뭐 화물연대 파업부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여러 가지 여야가 대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제는 민주당 입장을 들어봤죠. 오늘은 국민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지금 뭐 월드컵 경기를 할 때는 온 국민 여야가 대동단결하는데 네. 이 여의도만 오면 이제 좀 충돌이 좀 격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화물연대 이 파업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한숨부터 쉬시는데 이 대통령이 요 화물연대 운송 거부 문제를 북한의 핵 위협이나 마찬가지다 뭐 요렇게 비공개 회의에서 발언했다라는 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시나요? 이제 그만큼 위험하다. 그만큼 위험하다. 네. 이유는 사실 이제 저희가 만찬을 했었어요. 네. 그때 그렇죠. 이제 지도 사실은 만찬. 이제 요 말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랬더니 북한 그 아니 요 만찬에서- 말이 아니고 네. 어떤 얘기가 나면 이제 그 화물연대 파업. 네. 그때 대통령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업무 개제 명령은 네, 업무 개시명령. 국가의 명령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명령이다. 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이분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네. 우리 지도부가 같이 함께 이제 그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되니까 네. 왜 위험하냐? 첫째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화물연대 네. 운송 왜냐면 거부요? 이제 홈페이지 민노총 홈페이지에 혹시 가보셨어요? 아니요. 거기 가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북한 조선 직업 총연맹에서 그 민노총에 보내는 연대사라고 하죠. 이북말로 이북이라고 해야 되나 북한. 북한은 뭐 주호법칙 안 쓰니까. 네. 연대사를 보면 한미 연합 군사 연습 반대, 한미일 군사 협력 반대, 네. 국보법 폐지 네. 이런 것들이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들의 주사파나라든가 종북단체 등등과 함께 그 연대 투쟁을 할 때 뭐 한미 그 군사 훈련을 중지해라 이런 식의 그 손피켓까지 들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 국가 체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제의 전복 시도가 아니면 이게 순수한 그 노동 투쟁으로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네네. 그런 점에서 저는 북한 핵 못지않게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화물연대 운송 거부 문제도 네네.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보고요. 네. 아니 그 노동 투쟁을 하는데 한미 그 군사훈련 동맹에 대해서 왜 거론이 됩니까? 그리고 예. 이번에 이제 시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우리가 멈추면 뭐 세상이 멈춘다. 네. 뭐 이렇게 세상을 바꾸자. 이런 식의 구호는 굉장히 정치성 구호라고 저희는 보고 있죠. 아까 제가 그걸 묻는 이유는요. 아까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그런 홈페이지가 한미 군사훈련 반대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이 사실은 거리에서 투쟁을 할 때 보면 그런 구호가 나오는 거는 맞는데 네, 맞습니다. 이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할 때도 혹시 뭐 한미 군사훈련 반대 아니 이것이 이런 구도가 다 나왔나요? 이제 민노총 산하의 산별 조직들이니까 네. 그
총 집행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화물연대 노조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 지금 연대에서 투쟁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정치적 투쟁성을 저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사실 이제 종북단체, 좌파단체, 민노총, 전교조, 민주당이 사실은 세트로 네. 그동안 이런 투쟁을 함께 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자명한 증거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여당과 대통령실하고 네. 이제 정부가 사실은 화물연대 요 운송 거부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하는 그 원인에는 그 기저에는 말씀하신 대로 화물연대 요 파업을 일종의 정부를 좀 흔들려는 정치적인 투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더 그래서 강경하게 이제 대응하시는 이것을 건가요? 저희는 이제 정치 투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점에 있어서 지금 민노총 쪽도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흔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은 노조원들이 지금 탈퇴를 하고 네. 그리고 이 연대에 동참하지 않고 속속 복귀하는 사람들의 이유 중에서도 이제 그런 네. 것들이 있죠. 또 하나 이제 그 폭력성을 저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 동영상 보셨어요? 반대 아, 차량에서 네. 화물차 그 큰 화물차를 향해서 그 쇠구슬을 쏘는 거. 그래서 쇠구슬을 맞고 창문이 깨지고 저는 그 화물이 만약에 화물차가 전복됐었더라면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났을 거예요. 이런 식의 폭력성 또 라이터를 던지고 뭐 이런 것들은 정말 국가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투쟁 방식이죠. 대통령이 이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면서 네. 불법 파업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 네. 뭐 요거까지는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근데 그거를 저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 핵에 비유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북한 핵이라고 하면 완전히 우리랑은 적대 국가고 적대시하는 건데, 북한 핵에 비유한 거는 노조를 너무나 적대시하는 거 아니야?라는 야당의 좀 비판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국가가 유지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대한민국은 이제 안보와 경제 이 두 축이 제대로 가야지만 국가가 생존할 수 있어요. 네. 이제 북한 핵은 안보 문제죠. 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지난 이달 24일부터 그 파업이 시작됐거든요. 이번 달 3일까지 열흘간만 집계한 손실액이 3조 263억 열흘간. 예. 앞으로 이것은 더 누적이 됩니다. 이것이 10조가 갈지 얼마가 갈지 모르겠어요. 단 3일간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3조 263억이라는 이런 피해액을 발생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굉장히 그 위협을 가했다라는 점에서 안보와 경제 두 축을 흔드는 그런 위험한 파업을 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 얘기 좀 해보죠. 네. 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되면서 이제 전 정부하고 현 정부 간의 갈등이 좀 표면화되는 것 네네. 같은데 이 구속 전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 전후에 남북 신뢰 자산을 꺾어버려서 안타까운 일이다. 뭐 이런 류의 문 전 대통령의 반응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박근혜 정부 예. 때 예. 그 적폐 수사 하신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정부 사람들 1,000명을 조사했습니다. 예. 그중에 200여 명이 구속됐습니다. 그중에 안보 전문가라고 하는 국정원장이 5분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그 무리한 수사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5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들은 국가 안보의 중요한 자산 아니었습니까? 이들에 대한 수사는 적폐 수사고 지금 본인을 향해서 가고 있죠.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한 수사. 이것은 적폐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국가 자산을 잃는 겁니까? 그럼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그분들은 다 국가 자산 아니었습니까? 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네네. 문 전 대통령까지도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당시 이것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고 네. 당시에 우리가 종전 협정을 위한 평화협정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대한민국의 해수부 공무원이 북측으로 가서 예. 총살당하고 화형당한 엄중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월북으로 몰았죠.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당연히 수사의 최종 목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전직 대통령 수사하는 문제가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직일 때 탄핵당했어요. 그리고 1000일 이상, 1500일 정도 사셨죠. 알겠습니다. 이 말은 예. 정치 보복이라는 뜻이 아니고 예. 누구나 법 앞에 성역이 평등하다. 없다는 거죠. 성역 없이 예. 국가 안보 등 또는 뭐 사법적인 여러 가지 죄가 있다면 반드시 그 죄에 상응한 그 벌이 있어야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요 얘기 잠깐 좀 짚어보죠. 이 이상민 장관, 네네. 행안부 장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8일인가요? 네. 내일 모레네요. 8일이면. 거기 8일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문책 조치를 마무리하겠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탄핵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회의만, 탄핵안 두 개 중에 어느 쪽을 할 거라고 지금 보세요? 회의만은 이제 뭐 대통령께서 법권 행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안 예. 하겠다는 거고 예. 탄핵 소추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의 의석수로 가능해요. 가능한데 예. 자 보세요. 그 첫째 국정조사의 그 목표는 네. 원인을 규명하고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그 선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하는 기관이에요. 예. 그런데 뜬금없이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 예산안 통과 때문에 원래 우리 당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워낙에 의석수가 적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받았죠. 예. 그런데 뜬금없이 탄핵안을 들고 나왔어요. 탄핵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헌정사에 장관 탄핵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 그렇게 8개월이나 하죠. 걸립니다. 국정조사는 내년 1월 7일이면 끝나요. 45일이면 끝나요. 그 기간 동안 진짜 원인 규명하고 재벌 방지를 해야지 되는 것이 본연의 국회 임무인데 뜬금없이 이상민 탄핵을 들고 나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분이 볼 수 없는 거죠. 대통령께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특수본의 수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책임 여부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이렇게요. 알겠습니다. 여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보죠. 어제가 취임 100일인데 여당의 지도부 입장에서 보시기에 상대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취임 10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질적으로 100일 기자회견이 없었죠. 없었죠. 네, 왜 최고위원회에서 없었냐. 발언만 했어요. 네네. 만약에 100일 기자회견 했으면 기자분들이 다 사법 문제 어떻게 당신 처신할 거냐, 서가 안 할 거냐, 수사가 본인을 향하고 있지 않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질 것인데 그것에 대한 회피였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100일이라는 것의 상징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자회견은 못할 정도로 지금 궁지에 몰려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죠. 어제 정부 여당에 대해서 뭐 민생을 챙기지 않는다 이런 식의 강한 좀 비판과 경고가 있었던데 그 지금 메시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민생을 챙기는 정당에서 예. 지금 뭐 노란봉투법을 하겠다. 뭐 그 언론법 개정하겠다. 예. 뭐 이런 식의 그 말도 안 되는 이재명 표 소위 예산을 들고 나와서 예산안을 발목 잡고 있을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 민주당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예산이나 법안들은 민생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사실 건가요? 예컨대 대표적으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합법 파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제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컨대 이제 이것이 뭐 기억나실 거예요. 쌍용 자동차 때 회사 공장이 파괴하고 공장에 모래까지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측이 그 노측을 향해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 것인데 이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공장이라든가 그 조합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라든가 응징, 뭐 손해배상 이런 것을 청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결국은 노조 문제인 것 같지만 공장을 스톱시키고 이것은 민생과 굉장히 직결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여당 얘기 좀 해보죠. 여당 내부 문제. 네. 전당대회가 이제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 네. 2말 3초가 맞습니까? 지금 여당 지도부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이 말은 시기적으로 조금 힘들 것 같고 네. 3월은 왜냐면 이것이 3월 중순에 절차가 끝나잖아요. 비디오 임기가. 네, 3월 저희가 이제 12일까지인데 그 전에 좀 끝내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전당대회가 언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럼 3월 초순쯤은 3월 초순?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쪽으로 좀 가닥에 잡혀가는 왜냐면 건가요? 이제 일정들이 많아요. TV 토론도 해야 되고 뭐 아. 전국 도면서 유세도 해야 되고 네. 그 유세 기간만 해도 한 50일 되거든요. 일정이 빡빡해서. 그 룰은 어떻습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만들어놓은 7대3 네. 그러니까 당심 7, 여론 3 네. 요거를 볶아서 8대2 뭐 9대1 뭐 여러 얘기 나오던데. 그거 아직 지금까지 한 번도 토론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산국회 끝나고 하자. 이것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분명한 예. 지침이고 해서 이제 예산국회 끝나면 하려고 해요. 김행 위원께서는 비대위원께서는 어느 안이 좀 맞다고 보세요? 7대3, 8대2, 9대1 중에서? 저는 그건 모르겠고 예. 제 개인적인 의견만 아니, 개인 드려도 의견. 돼요? 아 그럼요. 미국처럼 그냥 100% 현장 투표가 맞다고 생각해요. 100%. 당원들의. 아 당원들의 100% 현장 투표. 이건 10대 0인데요. 아니 이게 현장 투표. 현장에서 네, 현장 현장에서. 연설 듣고. 네. 그건 왜 그렇죠? 아니 이제 당 대표를 뽑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당심에 의해서 뽑는 것이 맞죠. 예. 근데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은 당심하고 민심이 좀 괴리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너무 당 당심에만 대표는 포커스를 두면.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대통령 후보를 뽑거나 네. 또는 이제 총선 출마자를 뽑을 적에는 민심과 당심을 반반씩 섞습니다. 네. 근데 당 대표는 네. 당원들이 당을 가장 잘 이끌 사람들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공직 현장 후보 경선과 좀 다르다. 네네. 근데 이제 현장 투표를 저희가 못하니까 이건 네. 제 개인 의견이라고 네, 네,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 당론은 아니에요. 네, 당론은 네네.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당의 분위기는 그러면 당심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는 건가요? 당원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유불리와는 무관하게. 유불리와는 무관하게 네,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유불리와는 무관하게. 선거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의 당 대표니까 우리가 뽑는 게 맞아 뭐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아, 당 대표가 선거에 네. 나가는 건 아니니까요. 예, 뭐 그렇긴 하죠. 알겠습니다. 앞서 저 뉴스 온더 블락 시간 주고 싶어봤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주 대표 엄청 뜨셨어요 지금. 그런가요? 네. 이렇게 당권- 인기 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당권 주자들 성에 차지 않는다. 본인 네. 얘기는 아니고 당원들이 그러던데 성에 차지 않는다던데 수도권하고 MZ 세대가 인기 있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요즘 우리 당원들 만나면 누구 뽑을까요? 맨날 그 얘기예요. 네.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맨날 그 얘기하니까 네. 아마 그 얘기를 종합해서 들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럼 그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본인 얘기에 따르면 본인 발언이 아니라 당원들의 생각을 전달한 거라고 하면 네. 그럼 당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좀 퍼져 있다는 건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제일 관심이 당대표 뽑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당원들이 생각도 인물평을 하죠. 이렇게 저렇게. 이문평 하는데 당원들의 전반적인 생각들이나 주류적인 생각들이 네.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안 되겠는데 수도권 필패, MG 필패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수도권이 121석인데 저희가 17석을 갖고 있어요. 네. 이제 수도권에서 지면 또 여소야대가 되거든요. 네. 그 수도권 선거에 첫째 필승할 수 있는 당대표를 뽑아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많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제일 이제 핫 이슈는 MG. 아니 그것보다 이제 공천 문제. 네. 공천이 사실상 네. 이제 좀 당원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공천들이 있었던 것도 고백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당하게 공천할 수 있는 공천할 수 사람? 있는 사람들, 음. 사람 예. 정말 사익 없이 예. 사심 없이 공천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수도권 MG 세대 인기 있는 후보는 네. 누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 우리 농담이에요. 네. 기자들하고 얘기했어요. 네. 기자들이 이준석이래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 얘기. 당원 뭐? 당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수도권하고 기자들은 당원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기자들 얘기가 중요할 아니, 수는 없는데. 아니 사실 좀 수도권하고 MZ 세대의 이준석 대표와 다른 저 국민의힘 인에 계는 의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인기가 있는 건 맞는데 이준석 전 대표를 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분이 나오시지도 않을 거예요. 아 지금 징계가 안 끝나서 징계 나오지 못하나? 안 끝났는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네. 기자들끼리 농담이고 네. 저희 이제 당원들이 볼 적이 그만큼 절박하다 이런 얘기죠. 절박한 거죠. 위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이 적당하다 보십니까? 말씀 못 하실래나? 그건 이제 비밀 투표니까. 저도 당원이니까 네. 그건 말씀 못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당이 지금처럼 흥행에 성공한 적이 있나. 사람들이 우리 당 대표 뽑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당 대표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총선을 이끌어야 되니까 네. 사실 저희 이제 유권자지 않습니까? 그 네. 당원이니까 그렇죠. 네. 사실 후보 쇼핑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죠. 아무래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쇼핑 품목이 많으면 좋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빨간 백도 있고 뭐 네. 파란 스카프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고 네. 우리한테 선택지가 네. 넓어지면 좋다. 이런 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쇼핑 품목 중에서 하나 품목 올려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어떤가요? 전당대회. 그분도 왜냐면 왜 MG 수도권 이야기하니까 야당 쪽에서는 한 장관 얘기구만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게 언론에 보도돼가지고. 아니 이제 그분은 이제 국무위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 나가라 이렇게 뭐 해줘야 개각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네. 잘 모르겠어요. 뭐 그건 알 수가 없죠, 대통령이 인사권자니까 네. 당신께서도 뭐 국무위원이 1년도 안 됐는데 나 당대표 나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냥 제가 원컨대는 쇼핑 품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네. 그렇다고 제가 한동훈 장관이 나와라 뭐 지지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 비밀 투표니까. 뭐 그렇게. 네. 그 한동훈 장관 차출론이 당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모르겠어 그것도. 왜냐면은 민주당은 또 이러고 있대요 지금. 네.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이냐 이러고 이제 공격하겠다고. 그럼 이런- 대통령 검사 당대표 검사 이렇게. 그 민주당은 그 전략을 짜고 있어서 한동훈만 나와봐라 뭐 이런데요. 네. 뭐 그건 이제 그쪽 당 입장이고 네. 우리 당은 여하튼 총선 승리할 뿐 네. 그리고 사심없이 공천할 뿐 네. 이런 분들을 당원들이 분명히 뽑아낼 겁니다. 혹시 한동훈 장관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는 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서 봤을 때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이 딱 윤심을 끄는 후보가 없기 때문인 건 아니에요? 윤심 네. 지금 전부 다 윤심을 호소하고 있는데 네, 뭐 다들 그렇게 얘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호소하고 윤심은 있어요. 나야 뭐 이러는데 네. 실제로 윤심이 가는 데가 없어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아유 당원들이 그러는데 마음에 드는 후보 없대 요 얘기하고 한동훈 장관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네. 윤심이 딱 꽂히는 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죠. 제가 윤 대통령 머릿속에 안 들어가 봐갖고 그거는 정말 모르겠고요. 네. 아무튼 저는 이러한 식의 많은 논의들이 우리 당의 흥행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행 비대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